실제 작년 6평, 재작년 6평 시험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 눈에 잘 띄어서 화면에. 여러분들 그 편집 체제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몇 번째 줄 하면은 못 알아먹을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몇 번째 문장이라고 이제 말할 거니까. 문단 번호를 한번 쭉 붙여볼까요? 각 문단 첫 줄의 첫 칸에다가 숫자를 한번 적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문단, 1문장, 1, 그 다음에 2, 3, 4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고요. 자, 됐죠? 2023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입니다. 이게 통계학이기 때문에 뭐 법도 아니고 그 다음에 경제도 아니라서 선생님 독서지리지 교재에는 실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교재에 풀었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거 풀어 오신 분 손 들어주세요. 오케이, 내리고 미리미리 다 풀어와야 돼. 신입생 읽기라도 했죠, 본문. 그쵸? 그럼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노트 펴시고. 자, 노트에 적혀있는 실전 기본 과정에 두 가지 명제를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신입생은 따로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뭐라 그랬죠? 첫 번째 명제는 모든 것을 기억하려고 하면 이라고 시작하는 문장 첫 번째. 모든 것을 기억하려고 하면은 뭐라 그랬죠?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다. 신입생 꼭 써놔야 돼. 첫 번째 명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정해진 그 위치에 라고 시작하는 거. 정해진 위치에 반드시 그 정보가 나온다. 정해진 위치, 약속된 정보라고 이제 적혀 있을 거예요. 그 문장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마음속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위치에 약속된 정보가 나온다. 자, 지금부터 정해진 위치 1문단에 약속된 정보, 뭐죠? 화제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자, 1문단 보시면요. 이 지문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노출된 반복적 노출 키워드가 화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어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은 뭐뭐를 위해 뭐뭐 해야 할 경우가 많다 적다? 많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문장 구조에서 앞이 중요해 뒤가 중요해 이렇게 끊었을 때 뭐뭐를 위해 뭐뭐 해야 할 경우가 많다라고 했으니까 앞이 중요해 뒤가 중요해. 당연히 뒤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 이게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대상이라는 거 한 문장 보고 알 수 있어야 돼. 알겠죠? 두 번째 문장 가시면은 똑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찾아볼까요? 그렇죠?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어쩌고저쩌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연결되고 있고요. 세 번째 문장에도 보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났어? 똑같은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쭉쭉쭉 가면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평가한다. 보이죠? 사건의 효과 평가, 사건의 효과 평가, 사건의 효과 평가. 아시겠죠? 반복적으로 연달아 노출되고 있는 사건의 효과 평가, 사건 효과 평가. 얘가 이제 화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 한번 써보시고, 화제. 그걸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어요. 자, 계속해서 정해진 위치 2문단 1회로 몸통에서 나오게 되는 그 정해진 위치 2문단 1회 몸통에서 약속된 정보, 뭐죠? 비교상. 자, 비교상 사이의 차이점을 찾으러 갈 건데, 자, 이 지문은 한편 예외적인 부분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건데 1문단 후반부에 비교상 첫 번째를 노출하는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렇다는 걸 알아두시고 첫 번째 비교상이 사건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보니까 마지막 문장 바로 앞문장에 뭐가 이상적이다 라고 하면서 나와 있는 방법, 이게 이제 비교상 첫 번째가 될 거예요. 써보겠습니다. 비교상 1번 실험적 방법이라고 하는 게 나와있죠. 아우 힘들어. 아침에 너무 힘들어. 1교시는 힘들어. 자, 비교상 1번 형광펜 색깔 실험적 방법에다가 형광펜 색깔 할게요. 비교상 1번은 실험적 방법인데 줄여서 두 글자로 써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실방이라고 써볼게요. 실험적 방법이라는 평가 방법이 있어요. 실험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라고 했는데, 자, 빨간 펜으로 여기 표지에다가 밑줄 그어볼 거야. 이상적이다, 그러나.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실험적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겠죠. 이걸 뭔가 보완한 방법이 나올 텐데, 그 뒤에 이어지는 방법, 평가 방법이 이중차분법. 안 보일까봐 박스 처리까지 돼 있네? 비교상 몇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써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그대로 이중차분법 줄여서 2차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의 교재를 미리 펴두시고요. 위에 있는 그 실험적 방법의 차이점을 밑에다가 써야 되는 건데 비교사항 사이의 차이점을 지금부터 정리할 거예요. 실험적 방법이라는 게 이 이중 차분법이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차이점을 이제 쓸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선생님의 교재를 미리 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교재를 미리 펴시는데 선생님의 그 울트라 캡숑장 베스트셀러 있잖아요. 그쵸? 한 번도 출간된 적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절판된 적도 없는 지금 당장 클릭 한 번으로 슈슈슉 전 페이지가 출력되어 나오는 그 문제적인 자료. 독서의 개념 자료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그러면 15페이지라고 이제 반복적으로 우리가 외쳐왔어요. 15페이지라고. 근데 오늘은 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21페이지를 볼게요. 자, 화면에 띄워놓는 표지, 전제결론 표지 나와 있는 쪽으로 갑니다. 몇 페이지? 21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1문단에서 독서의 개념 21페이지예요. 신입생 자료 받았지? 21페이지 보면 돼. 자, 전제결론 표지라고 내가 몇 개를 정리해놨어요? 90개. 어마무시하다. 90개. 그래서 앞쪽에 지시어 접속어, 전제표지, 결론표지까지 나와 있는데 1문단에서 실험적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를 표지 따라 연결하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지금 우리 화면에 띄워놓은 우리 지문 속으로 가서 1문단에 그런데라는 표지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라고 시작하는 이 표지. 그런데 가상의 결과는 이라고 시작한 표지 있지. 이걸로부터 시작할 거야. 미리 한번 체크해 볼게요. 화면 보시고 이 전제결론 표지 가운데서 그런데 여기 있지.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 뭐 있어? 그런데 그리고 그러나도 있고요. 그러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뭐뭐 한다면 뭐뭐이므로 뭐 이런 말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쭉쭉 읽다 보면은 이와 비슷한 여기 나와 있는 것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 표지들이 막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 먼저 체크 먼저 해보자. 지문으로 가서 1문단 봐봐. 빨간 펜 준비. 빨간 펜 준비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 실험적 방법이라고 하는 게 이 실험적 방법이라고 하는 게 앞쪽에 그런 데부터 시작하는 건데 조금 화면을 내려볼게요. 거꾸로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실험적 방법이 이제 밑에 이렇게 있어요. 실험적 방법이 이를 위해서는 빨간 펜으로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 이를 위해서는 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는 이가 가리키는 게 앞문장이겠죠. 앞문장. 그래서 앞문장 보시면은 시작하는 게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가령이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가령에다가 다시 한번 밑줄. 저 사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가령. 그럼 가령이라고 하는 사례는 다시 무엇을 설명하는 거야? 따라서라고 시작하는 앞문장의 사례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로 연결됐으니까 여기가 이제 결론이고 앞부분이 전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거꾸로 거슬러가 연결 다 되는 거예요. 연결돼서 이 앞문장에 나와 있는 거 형광펜으로 색깔, 시행 집단의 결과에다가 형광펜 색깔, 그리고 비교 집단의 결과 형광펜 색깔 해보시고 둘 사이를 뭐 하는 거라고요? 비교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실험적 방법인 거죠. 왜? 연결돼서 여기가 바로 실험적 방법이다 라는 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체크 다 됐나요? 평상시에 이렇게 전제와 결론 표지 여기에 익숙해지면은 방금 봤던 그 표지들 있잖아. 방금 봤던 표지들 따라서랄지 그리고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표지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를 위해서는 이라고 나왔잖아. 이를 위해서는 여기도 보면은 이 그저 할 때 이 여기 있고 말이죠. 전부 다 이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표지들에 익숙해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복적으로 읽으셔야 돼. 독서는 특별히 내가 실천해가지고 간단한 실천으로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잖아요. 문학과는 다르게. 근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다. 평상시에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주시는 게 좋다. 1문단으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오른쪽에 적어볼게. 2개를 옮겨 적을 거야. 노트 준비 됐나요? 노트에다 적는 거야. 시행 집단을 줄여서 시집이라고 시집.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사례가 무슨 임금 나왔는데 수능 성적이라고 생각해봐. 수능 성적이라고 생각해보면은 시행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일어난 집단이거든요. 사건이 일어난 집단. 그러니까 여기 메가스터디 학원에 입학했다. 메가스터디 학원에 입학했다라는 게
시행 집단을 결정해주는 사건이야, 사건. 이 반대쪽에 그렇지 않은 집단, 비교 집단이 있어. 비교 집단은 줄여서 그냥 B집이라고 써요, B집. 비교 집단. 여기는 메가스터디고, 여기는 뭐 강남 대성이고. 그래서 이게 뭐 M이면, 여기가 뭐 S, D. 여기가 M이면 여기가 D.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여기 학원에 들어온 것이 어떤 효과를 줬는지를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비교 집단으로서의 D 학원이 필요한 거야. 이해되세요? 지금 그 얘기거든? 근데 이거 결과라는 단어 밑에다 써봐, 결과. 이 결과라고 나와있지, 결과. 그리고 또 오른쪽에다가 밑에 또 결과라고 써봐. C집 결과하고 B집 결과를 뭐 하는 거라고요? 비교, 밑에다 써봐, 비교. 이때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같을 수밖에 없다. 자, 형광펜 준비. 같을 수밖에 없다. 평균 임금이 같을에다가 형광펜으로 또 한번 색깔 딱 해볼 거야.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다. 에다가 여기 별표 돼 있는 데 있지? 별표 돼 있는 데다가 형광펜으로 색깔할 거야.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후로 나눴을 때 화살표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전에는 평균 임금이 같아야 한단 말이에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 어떤 사건? 메가스터디 입학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평균 성적이 같아야 돼. 이게 이제 수능으로 바꿔서 얘기할 거야. 평균 몇 등급? 뭐 평균 3등급이라고 해볼게. 평균 3등급이야. 여기 이제 입학 대기 중인 친구들 평균 성적이 평균 3등급. 여기 D 학원에 입학 대기 중인 친구들이 평균 3등급이라고 해봐. 그러면 M 집단하고 D 집단하고 이제 비교할 때 출발선상이 같아야 달라요. 같다 하여요. 이렇게 이제 조치를 한 다음에 시작하는 거야. 언뜻 보면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그쵸? 시작점이 같아야 결과를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 테니까. 맞는 말이지, 그치?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평균 3등급과 평균 3등급인 동급의 집단을 비교하는 것으로 시작. 근데 이제 이후에 결과가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평균 3등급이었던 메가스터디 입학 대기 중이던 친구들이 메가스터디에서 1년 동안 한 10개월 동안 공부한 다음에 평균 이제 1등급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여기는 뭐야? 그냥 평균 3등급, 4로 쓸까? 4는 좀 너무했죠. 평균 3에 머물러 있는 거야. 평균 1등급, 너무했나? 그럼 다 1등급이라는 얘기잖아. 그럴 수 있지요. 왜 안 됩니까?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은 사건의 효과,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할 때, 사건의 효과를 평가할 때 3에서 1이 된 것은 3에서 3에 머무른 것과 비교했을 때 훨씬 큰 효과가 생긴 거잖아요. 따라서 메가스터디 입학이라고 하는 최초의 그 사건은 이 평균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작은 영향을 미친다? 평균 1등급이야. 그러니까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이해되시죠? 뭐하고 뭘 비교하는 거야? 평균 성적과 평균 성적, 결과와 결과를 비교하는 거야. 이거 보이지? 결과와 결과를 비교한대잖아. 1등급과 3등급. 오, 그쵸. 비교되잖아. 출발점이 같았으니까 결과만 비교하면 되죠. 출발점은 같으니까.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게 이제 실험적 방법이야.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 풀 때 이런 정신이 없잖아. 풀고 나서 이렇게 쭉 정리해보는 거죠.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고요.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이제. 이문단 가셔가지고 이중차분법이라는 비교사상 두 번째가 있잖아요. 그쵸? 이중차분법. 참고로 여기는 이거 차이, 뭐 차등이랑 차등 또는 차이, 구분할 때 분이야. 차등을 두고 구분한다. 네, 그런 뜻이에요. 별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 자, 여기 차이점이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이 문단 첫 문장이 그대로 나와 있죠? 형광펜으로 한번 색깔해 볼까요? 자, 더한 값이야, 뺀 값이야? 뺀 값이다. 일단 먼저 형광펜 색깔 해봐. 여기서는 뭐 덧셈, 뺄셈 이런 언급 없이 뭐라 그랬죠? 비교라고 했고, 여기는 뭐라 그랬지? 뺀다. 나와. 여기는 비교, 여기는 뺀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시행집단이 나오는 거 똑같아요. 그렇죠? 시행집단, 그 다음에 변화까지 형광펜 색깔. 시행집단의 변화. 다음. 자, 이제 이거 지워도 되겠지. 비교집단에서의 변화. 여기다가 또 형광펜 색깔 해보시고요. 오른쪽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이건 비교야? 빼는 거야? 빼는 거야, 빼는 거. 뺀다. 근데 이제 차이점 칸에다가 똑같이 C집하고 B집 쓸 건데요. C집하고 B집 쓸 건데, 시행집단하고 비교집단 사이에 뺄셈을 한다라고 했어요. 무엇과 무엇 사이에 뺄셈인지 찾아보세요.
문제 풀다가 문제 푸는 순간에는 그 중간에는 이런 단어가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이런 단어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이게. 그쵸? 잘 안 들어와. 얘는 뭐라고 그랬어? 그냥 단순히 총량 비교인데 얘는 변화량의 비교야. 색깔 다른 걸로 한번 써볼까? 변화와 변화를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사례하고 비교해보면은 한번 적용해볼까? 사례를 한번 써볼 건데 평균 3과 평균 3으로 시작점이 동일할 필요가 없어요. 변화량이 같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색깔 다른 걸로 써보면은 이건 다 뭐냐면 총량이야 변화야. 총량이야 총량. 총량. 시작점의 한 덩어리 전체. 평균 성적 그 자체. 그 시점에 딱 그 순간. 근데 이거는 시간차를 두고 일정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량을 측정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단시간에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메가스터디 입학 대기자들과 뭐 강남대성의 대성학원의 이 입학 대기자들을 비교할 때는 과거를 추적해 봐야 돼. 써낸 직전에 뭐 수능 성적 하나만 보고 평가할 수가 없고 향상도를 봐야 돼. 향상도. 이해돼요, 안 돼요? 변화량을 측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변화량이라고 미리 써보면 또 이해가 안 되니까 얘네들은 그대로 쓸까? 변화량? 변화량이 상승한 정도가 평균 2개 등급씩 변화됐고 여기도 평균 2개 등급씩 변화된 거야. 같은 거지. 근데 결과로서 같은 게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에 평균 2개 등급 올랐다 이 말. 올랐다. 여기도 평균 2개 등급 오른 친구들의 집합인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애들이 평균적으로 3등급인 애들을 모아놓은 거랑 지난해 1년 동안 평균적으로 한 2개 등급씩 오른 애들을 모아놓은 거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냐면 여기는 평균 5등급인 애가 3등급으로 달라진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뭐 9등급이었는데 7등급으로 살짝 오른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평균 3등급이 못 될 수도 있죠. 이해돼, 안 돼? 완전히 뭐 이래 6등급이 뭐 4등급이 다 이런 것만 있어. 이런 친구들만 모아놨어. 그래도 돼. 그래도 된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균 성적이 여기가 높을 수도 있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여기는 결과치고 결과로서 얘는 변화량이다. 구분되죠? 근데 이제 따져보니까 다시 이 사건이 생겼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보니까 자 변화량이 1년 동안 지켜보니까 평균 이 2개 등급 오르던 이 아이들이 메가스터디 왔더니 평균 3개 등급씩 오르더라. 근데 여기는 뭐 대성학원 다니나 마나 뭐 여전히 뭐 평균 2개 등급. 오케이? 그러면은 이건 이제 계산할 때 더해야 돼, 빼야 돼? 빼야 되거든, 빼야 돼. 그래서 평균 3등급에서 시행 집단에서 비교 집단을 빼는 것이기 때문에 C에서 B를 빼기 때문에 평균 3에서 평균 2를 빼는 거야. 사건의 요구는 몇이라고 해야 돼? 평균 1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시죠?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총량 비교와 변화량 비교다 라는 거야. 그걸 이제 지금이라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시죠? 자, 너무 힘들어. 자, 다음 문단 가보세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마지막 문장 볼까요? 이 문단에 그 마지막 문장 보면은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왜 이중차분법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까? 변화량이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성적대가 아주 낮은 친구들하고도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이제 수능의 사례가 나왔는데 이것도 자, 여러분 노트 정리할 때 3가지 차원 기억납니까, 여러분? 노트 정리. 첫 번째 뭐였죠? 전부 약이 된다. 기억나니 안 나니? 기억나지? 전부 약이 되는 노트 정리. 전이 지금 이거야,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지? 전체적인 구조를 기록으로 남기는 거야. 부는 뭐였죠? 부분적인 개념을 정리한다 였어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사실 줄글로 되어 있는 것도 도식으로 정리하는 것 자체가 개념을 내가 숙지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여기 이제 칸이 좀 애매하니까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 이제 임의로 A 집단 마을이 있고요. 마을 주민들 A 같은 마을인데 동일한 마을에서 A 주민들이 있고 B 주민들이 있어. 똑같이 한번 따라 적어봐. 지금 하는 거 뭐? 2번이야, 2번. 이건 1번. 이건 2번이야. 수원을 교체한다. 수원이 뭐죠? 수원이 영통이야? 수원이 뭐야? 수원이 뭐야? 물의 근원이야. 어디에서 물을 끌어오느냐 이거죠. 수원의 교체가 일어난 집단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집단이 있다고 했을 때 교체한 A 집단 주민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B 집단 주민들이 있다고 생각해봐. 이 줄글로 나온 사례 정리하고 있어. 이거 계속 이런 연습해봐야 돼. 사실 문제 풀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읽기만 해도 머릿속으로 쫙 그림이 그려져. 그럼 정리가 일단 잘 되고 초점이 잘 잡히고 문제 잘 풀리고. 그럼 A가 사실은 지금 변화량이잖아. 여기다가 한번 괄호 처리해볼까?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에다가 괄호처리 딱 해봐. 변화량을 비교하는 것이니까 이중차분법이야, 실험적 방법이야? 이중차분법이죠. 변화량이니까. 근데 변화량이 특이하게도 비율의 변화라는 게 이제 주목해야 할 점이야. 비율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 여기 A 집단이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B 집단이 2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 한번 해보면은 100명 가운데서 1년 사이에 콜레라로 죽은 사람들의 비중이 자 10명이 죽었어. 1년 사이에 20명이 죽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1년 사이에 변화량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 비율이 얼마야? 몇 퍼센트? 10%야. 콜레라로 죽은 사람. 여기는 몇 퍼센트? 역시 10%야. 변화량이 10%, 10%로 같아야 달라요? 같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전제하고 봐야 돼. 오케이? 이런 상황이 이중차분법의 사례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지켜보니까 수원 교체가 이루어진 주민들이 이건 변화량을 측정했을 때 이건 전이고 사건 일어나기 전이고 이건 사건 일어난 후야 이제. 평상시에 10% 죽고 10% 죽는 비율이 일치한 상태에서 출발해야 돼. 맞지? 그러고 나서 이제 사건이 일어났어. 교체했어. 그랬더니 얘가 이제 100명 중에서 20명이 죽고, 오케이? 200명 중에서 여전히 20명이 죽는 변화량을 보여줬다고 해봐. 변화량을 비율로 나타내는 거니까 변화량은 이건 몇 퍼센트야 이제? 20%가 변화되었고 여기는 뭐야? 죽었고 여기는 또 10%가 여전히 죽는 거잖아요. 변화량을 따져보면은 10% 변화량에서 20% 변화량이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량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몇 퍼센트? 플러스 10%가 이제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근데 결국은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덧셈이야, 뺄셈이야? 시작. 뺄셈. 그러니까 C에서 B를 빼야죠. 교체한 게 사건이 일어난 시행 집단이니까 앞쪽에 있는 20% 그쵸? 변화량에서 뒤쪽에 있는 10% 변화량을 빼서 그쵸? 그래서 사건의 효과는 몇 퍼센트? 사건의 효과는 10%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뺄셈이니까.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콜레라가 원인이 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물을 바꿨더니 크게 변화되었잖아요. 증가했잖아요. 그럼 원인이 물에 있어? 공기에 있어? 그런 얘기야, 이 사례가. 물을 바꿨더니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그쵸? 물의 원인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 얘기야. 그러니까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복 읽기를 통해서 줄글을 도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전부 약이 된다 해서 부분적 개념 정리 하나의 방식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계속 생각을 이렇게 해보셔야 돼. 자, 계속 갑니다. 문제풀이만 열라 보면은 근본적으로 지문을 읽는 눈을 놓치게 돼요. 지문을 읽는 눈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문제풀이만 하다 보면은 눈은 고쳐지지 않고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틀리거든요. 사후 수습만 하고 끝난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눈을 바꾸자. 자, 다음 문단 갑니다. 자, 이 다음 문단 첫 문장에다가 통으로 색깔. 근데 말이죠. 평행추세 가정이라고 하는 거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지켜지지 않은 준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거 이중차분법은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이거야. 자, 다시 평행추세 가정이 뭐였죠? 변화량을 뭐 한다고? 일치시켜야 돼. 이게 이제 평추세 뭐라고? 평행추세 가정. 평추가 추가 평추가. 평행추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 추세라고 하는 게 뭐야? 추세가. 변화
량 정도로 이해할 수 있잖아. 추세. 그러니까 평균 추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변화, 추세를 일치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상태가 아니면은 이중차분법을 적용했을 때 탈이 난다. 정확한 평가야, 부정확한 평가야? 부정확한 평가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런 거야? 자면 안 돼. 안 돼. 일어나.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빨간펜 준비. 여기 급격히 주로에다가 빨간펜으로 밑줄 그어봐. 여기 더 큰 경우에다가 밑줄 긋고 이렇게. 자, 정신 차리시고요. 기운 내시고요. 읽기 힘들죠? 너무 힘들어. 이런 기억들을 반드시 기억하셔가지고 반드시 기억하셔서 내년에 보란듯이 복수하듯이 열심히 재밌게 놀아보란 말이야. 알겠어요? 열심히 재밌게 놀아보라고. 그 최인훈 선생의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단편소설, 우리 평가원 기출이 있잖아요. 굉장히 난해했던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최인훈 선생의 단편소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독재 사회에서 통행 금지 시간이 있었잖아요. 밤 12시부터 몇 시까지, 새벽 4시까지 통행 금지가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얼마나 시절이 좋은 시절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시간대 마음껏 놀 수 있잖아. 복수하란 말이야, 복수를. 내년에, 알겠죠? 지금 이렇게 힘들게 공부했던 거 다 하늘 푸세. 알겠죠? 그걸 생각하시면서 기운 내시고. 자, 여기 이제 형광펜을 색깔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전제가 성립되지 않으면은 나타난 결과에 대한 평가도 정확하게 될 수가 없다. 이거 얘기한 거야. 그런 사례야. 그게 지금 뭐냐면 급격히 줄어든다라고 했어.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 칠판 볼게. 예를 들어서 A 집단이 있고 B 집단이 있어. 노동자들의 집단이야. 근데 이제 너네 정규직에서 일하고 싶니? 비정규직에서 일하고 싶니? 그러면 4대 보험이 되는 정규직에서 일하고 싶지. 여기 메가스터디는 4대 보험 돼, 안 돼? 안 돼. 자면 안 돼? 안 된다고 4대 보험이. 그러니까 이건 비정규직이야. 그럼 비정규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안정되냐? 불안정하냐? 불안정하지.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 강사업계도 그래요. 하루아침에 잘려요. 저도 전날 밤에 선생님 죄송하지만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쓰바. 그게 몇 달을 굶은 적이 있어요. 점심은 뭘로 먹는다? 집에 동전 저금통이 남아있는 게 얼마지? 500원짜리가 한 2개 있나? 그럼 컵라면. 그럼 저녁을 뭘 먹지? 그럼 컵라면 먹고 나면 국물을 다시 데펴가지고 밥을 말아먹고 쌀은 어떡하지? 이렇게 한 서너 달을 버틴 적이 있어요. 그렇게 썩어빠진 일자리가 있다 이거야. 강사업계 같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비중이 더 크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고용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어 없어? 그런 사람들, 이런 아주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강사라는 직업이 포함되어 있는 집단이다. 그러면은 고용 증가 기대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언제 잘릴지 모르는 사람들의 집단인 거야. 일부분이. 자, 그래서 그 비중을 따져보니까 왜 이렇게 숙연해져? 웃자고 하는 얘기가 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 고시원 생활하면서 고시원에 들어 누워가지고 관짝 같은 고시원 있잖아. 한 달에 11만원짜리. 신림동에서 산 적이 있는데. 들어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천장만 보이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 나가면 기운을 써야 되고 기운을 쓰면 배가 고프잖아. 누워서 계속 물만 마시는 거야. 고시원에 물은 공짜니까. 계속 빈 배를 탁 어루만지면서 누워있는 거지. 꿈뻑꿈뻑 천장만 보면서. 자, 웃자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숙연해져. 그러지 마. 슬퍼. 아니야. 웃자고 하는 얘기야. 진짜 있었던 일이다. 웃자고 하는 얘기야. 자, 빨간 펜으로 빗금 처리할 거야.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언제 잘릴지 모르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여기는 한 4분의 1. 여기는 몇 분의 1? 한 8분의 1 된다고 생각해봐. 어떤 쪽이 고용 증가 기대해 볼 만하냐? 상대적으로. A냐, B냐? 아니, 고용 증가를 기대할 만하냐고. 여기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사람들의 비중이 4분의 1로 커요, 커. 여기는 적잖아. 그렇지. 여기가 고용 증가라고 하는 기대 효과, 고용 증가라는 결과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집단은 상대적으로 이제 B겠죠. B.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고용이 는다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느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왜? 덜 잘리고 더 잘리니까.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나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비중이 더 많은 쪽은 고용이 증가될 거라고 기대하기가 좀 어렵죠. 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시면은 그 더 큰 집단인 A. 이거는 출발점으로서 비교할 때 총량 비교냐 아니면은 변화량 비교냐? 변화량 비교야. 왜? 급격히 줄어들다라는 표현 나왔잖아. 시간 흐름을 두고 그렇지? 1년 사이에 급격히 줄어든다. 1년 사이에 100명이 잘린다. 오케이? 여기는 1년 사이에 한 50명 잘린다. 오케이? 변화량이라는 거 알아보겠니? 써봐. 변화량이야, 변화량. 오케이? 그러니까 그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치야, 불일치야. 변화량이 일치니 불일치니 이거. 불일치. 변화량이 불일치잖아요, 변화량이. 그럼 이거는 이중차분법 전제에 부합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적용하면은 난리 나는 거야. 엉뚱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오케이? 자,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갑니다. 형광펜으로 마지막 문장에다가 색깔할 거예요. 여기 이중차분법 신뢰도까지 색깔. 이중차분법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알겠지? 공부 열심히 하라고. 절대적으로 실력을 높이면은 나 같은 이상한 경험을 안 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야. 공부 열심히 해. 야, 자지마. 자면 안 돼. 자, 정리할 거야. 여기 이제 이 살에 지워도 되겠니? 이 아랫부분 지워도 되겠지. 여기만 쓱 지울게. 나머지는 다 썼으니까, 그치? 자, 3번에 추가 정보 쓸 거야. 정해진 위치, 약속된 정보. 추가 정보가 있어요, 추가 정보. 정해진 위치, 약속된 정보. 마지막 위치에서 약속된 정보.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있지. 그래서 이중차분법 줄여서 두 글자로 뭐라고? 2차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두 가지가 나와 있어. 왜? 또한이라는 표지 보이니? 또한이라는 표지 보이지? 그 앞뒤로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잖아. 맞지? 또한이라는 단어 보이지? 그치? 앞에 하나 있고 뒤에 하나가 있다는 얘기잖아. 앞에 있는 거 뭐지? 여러 비교 집단 괄호 처리하시고요. 자, 같다 그랬어요. 평가 뭐가? 결과 같은 밑줄. 자, 여러 비교 집단 평가 결과가 같다. 써볼게요. 여러 비집. 뭐라고? 여러 비집. 비교 집단. 자, 결과가 동일하다, 상이하다. 동일 결과라고 써볼게요. 여러 비교 집단의 결과가 동일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신뢰가 가, 안 가? 가지. 그러니까 아까 메가스터디랑 대성을 비교했는데 다시 메가스터디랑 뭐 종로랑 비교한다 했지. 메가스터디랑 또 뭐 비교할 때 있니? 또 어디? 뭐 시대인재? 그건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 시대인재랑 비교해. 그거 하나만 아닌가? 아무튼 뭐 이래. 자, 그 다음 2번. 아니야. 우리가 이긴다고. 우리가 이긴다고. 자, 2번. 2번으로 가시면 두 번째 사례는 뭐니? 봤더니 또한이라고 하면서 시행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비교적 유사성이 높은 것이 돼야 된다. 유사성이 높은, 자, 밑줄 그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비교집단의 괄호처리. 역시 B집. C집이야, B집이야. B집. 자, 비교집단이 역시 마찬가지로 유사성이 높은 비교집단일수록 신뢰도가 높다, 이거. 유사도가 높은 비교집단. 그러니까 갑자기 아까 내가 갑자기 헛웃음이 나왔잖아. 우리가 대성이랑 비교하다가 갑자기 시대인재 비교하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대성, 종로 뭐 이렇게 얘네들하고 비교를 해서 갑자기 시대인재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웃자고 하는 얘기야. 시대인재 그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죠? 우리가 할 수 있어. 내가 있잖아. 내가 있으니까. 시대인재는 내가 없잖아. 내가 사건이야. 나라는 사건. 우리 광이라는 사건이 여기는 있잖아. 그치?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야. 오케이? 그런 거지. 자, 문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다시 이제 우리 제 교재. 울트라 캡슐용장 베스트셀러. 한 번도 출간된 적 없는 교재 한번 볼게요. 절판된 적도 없고요. 그러나 지금 당장 클릭 한 번으로 슉슉슉 전 페이지가 출력되어 나옵니다. 독서에 개념 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건 몇 페이지? 15페이지.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범주표를 보겠습니다. 범주표.
범주표를 보시면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정성껏 만들어 놓은 이 범주표에서 오늘 딱 1번 문제 첫 번째 문제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알겠죠? 내일 또 수업 들었잖아요. 뒤에 나머지 문제풀이, 심화 문제풀이는 내일 마저 할 거니까 혹시 우리 숙제 하기로 했었는데 못한 친구들 기축통화 미리 풀어와야 돼. 알겠죠? 자, 칠판 보세요. 자면 안 돼. 이거 꼭 들어야 돼. 내일 기축통화 중심으로 수업 진행할 건데 이거 브레턴 우주 체제 있잖아요. 요거 안 읽어오면은 무슨 멍멍이 소리야 이럴 수 있거든요. 요거 제대로 읽어오셔야 돼. 내일 기축통화 내일 기축통화 합니다. 브레턴 우주 체제 그거 풀어오기로 했었잖아요. 미리 공지합니다. 자, 요것만 이제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문제, 요거 선생님이 이제 범주표를 강조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범주표의 기능은 뭐였죠? 지문 정리. 첫 번째 뭐라고요? 지문 정리. 두 번째 뭐였죠? 선지 판단. 선지 판단 근거로 유용하다는 사실을 오늘 구경시켜 드릴게. 선지 판단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다. 여기 보시면 보세요. 집단이 몇 개 나왔죠? 1번 선지 보세요. 1번이 답이에요. 이거 딱 보고 알 수 있어요. 왜요? 집단이 몇 개 나왔지? 한 개밖에 없어요. 헐, 비교쌍 사이의 차이점 위주로 여러분들이 잘 읽어 두셨다면은 1, 2번의 공통점도 자동으로 얻게 되거든요. 반드시 어때요? 시행 집단 말고 다른 집단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2개 집단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행 집단 한 개만 놓고서 그 전후만, 사건 전후만 비교했거든요. 시간차를 두고 전후만 비교했어요. 집단 내적인 거야? 외적인 거야? 그렇죠. 내적인 비교죠. 한 집단 내적인 비교예요. 이건 뭐죠? 집단과 집단 사이 외적 비교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범주표라고 했잖아요. 펴세요. 범주표에서 내외 대립상이 보일 겁니다. 보입니까? 화면 보시고 존재 칸에 관계 칸 아래 세 줄 내려오시면은 한 줄만 내려오시면 바로 첫 칸에 있네요. 이렇게 내외 칸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거 한 집단 내에서 비교하는 것은 실험적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2개 집단이 나와야죠. 반드시 비교 집단이 나와야죠. 오케이? 그래서 틀린 겁니다. 간단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오늘 수업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그 다음 문제는 내일 수업 시간에 이어서 갑니다. 이거 미리 꼭 풀어오세요. 기축통화. 오케이. 자, 내일 만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